소소한 이야기와 정보, 소소한 행복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소공방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즐겨 하는 말이죠. 사실 경제 공부가 우리한테는 그런 피할 수 없고 즐겨야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즐거운 경제 이야기 나눠주실 돈비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돈워리 BAP 반갑습니다. 돈비 매니저 윤성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처음에는 제가 네네. 이 소소공방하면서 매니저님 만났을 때 네. 긴장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이제는 조금 네네.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아마도 여유가 생기신 거는 경제는 어렵다라는 좀 고정관념이 좀 사라지시다 보니까 네.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교육 솔직히 재밌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재미까지는 모르겠고요. 네네. 지출 나가는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고정 지출, 그다음에 보험 네네네. 좀 정리 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만 우리가 잘 정리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이큐. 배우신가 봐요. 하이큐 나오는 거. 네, 아주 숲도 아주 멋지고요. 배우님 다리를 좀 더 힘차게 움직여 주세요. 힘차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 나요. 모르셨어요? 저 다리 보험 들었잖아요. 와, 다리고. 다리 보험. 하이큐. 배우님 다리를 좀 더 힘차게 움직여 주세요. 힘차게? 안 돼요. 그러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 나요. 모르셨어요? 저 다리 보험 들었잖아요. 네, 보험. 어쨌든 많이 듣던 네. 이야기 같아요. 하이큐. 배우님 커피잔을 바라보면서 활짝 웃어주세요. 감독님, 그건 안 되겠는데요? 그렇게 활짝 웃으면 얼굴이 주름 생겨요, 주름. 저 얼굴도 보험 들었거든요. 얼굴 보험. 얼굴 보험. 그럼 천천히 커피잔 한 번만 들어주세요. 손만 찍을게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어쩌죠? 이 뜨거운 거 들어올리다가 손이라도 대면 어떡해요? 저 손도 보험 들었어요. 아니 무슨 보험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험 들었어요. 제 몸은 소중하니까요. 컷. 그만해.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어떤 이야기 같으십니까? 보험 이야기. 너무 많이 드는 보험. 네네네. 전신보험을 우리가 들면 좋긴 하겠죠. 근데 전신보험을 들게 되면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래서 그렇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라면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네. 저희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정지출 많은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정지출 중에서 보장성 보험료로 나가는 너무 많이 부분 나가면 안 때문에 된다. 많은 경우가 좀 줄여라. 많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보험료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맞습니다. 드렸잖아요. 네. 저렇게 전신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과도한 보험료 때문에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아하. 오늘 사연의 경우에는 30대 부부, 이제 후반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사연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네. 저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마흔을 앞두고 있지만 저와 남편은 현재 보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은 예전에 사정이 생겨 보험을 다 해지했고 저는 원래 보험에 관심이 없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둘 중 한 명이 아프면 예비 자금도 없는데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보험 준비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 경제 시간에 배운 걸로는 네네. 뭐 고정으로 나가는 걸 줄여라, 보험 줄여라 했지만 그 중에서 또 마이너스 경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느닷없는 아픈 거, 병원비 그렇죠. 이런 거였단 말이죠. 네, 맞아요. 뭐 보험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네네네. 이렇게 보험이 전혀 없는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꼬박꼬박 내고 있는 네. 보험료가 어떻게 보면은 아깝다, 아니면 낭비다 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우리가 질병에 오거나,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적신호가 오거나 아니면 좀 크게 다쳐서 병원비를 지출해야 되거나 아니면 가장의 조기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프게 된다라고 한다면 큰 여유 자금과 뭐 충분한 자산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 경제에 굉장히 위험이 닥칠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대부분 그렇게 돈이 여유가 자금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럴 때 보험이 큰 버팀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꼭 필요한 보장,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 그러니까 네. 본인이
보험 초보들을 위한 꿀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 초보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든 사람은 없겠지만 네네네. 그 보험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고 그리고 보장이 어디까지인가를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네. 집이라고 본다면 집을 기초를 잘 설계하고 거기에 집을 지으면은 튼튼하고 오래 가겠지만 네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쓸모없는 집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험의 ABC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기초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험 가입할 때도 기초공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의 기초공사 가장 기본적인 보장보험 바로 실손의료비. 실손의료비. 네, 실손의료비를 중요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실손의료비는 보험의 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보험이에요. 요즘같이 오래 사실 때는 더더욱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손의료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발생한 의료비, 즉 병원비를 돌려주는 보험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낸 병원비를 가입 시기에 따라서 70%나 100%를 돌려주는 네. 보험이에요. 네.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진단비나 수술비 등은 우리가 진단받고 수술을 했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실손의료비는 우연한 사고나 아니면 큰 질병이나 감기 등에 걸리더라도 내가 낸 병원비를 돌려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보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기까지도 돌려줍니까? 이게 이제 그 자기 부담 이게 아, 기본 병원비가 넘어가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소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보험이기 때문에 실손의료비는 꼭 좀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3대 진단비. 3대 진단비. 네, 암, 뇌질환, 심장질환. 네. 여기에 후유장애, 그다음에 여기에 배상 책임. 그리고 운전하시죠. 네. 그리고 운전을 하신다라면 운전자 운전자 보험. 보험. 아, 네. 그리고 주택이 있다라면 주택 화재보험 이런 식으로 좀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좀 준비를 하신다라면 위험에 닥쳤을 때 좀 보호를 받고 큰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험이 있지만 그 중에 우선순위를 둬라. 그렇죠. 그 우선순위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실손의료보험비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네네. 두 번째는 3대 진단보험비. 일단 3대 진단비는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 3대 질병 보험을 보장하는 진단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3대 진단비에는 암, 뇌질환, 심장질환 이런 진단비들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3대 진단비도 그냥 가입하면 되겠지라고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게 보험은 보험사마다 보험 상품마다 보장 내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잘못 가입을 하게 되면 내가 받아야 될 보장금이 적거나 아니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체크하신 후에 내 보험이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뒤에 있는 그 약관이나 네네네. 증권을 보면 네네. 글씨가 되게 작아서 네네네. 안 보이시는 분들도 많고 네. 더더군다나 이 안에 있는 용어들이 너무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단 말이죠. 맞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3대 진단 보험비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무엇을 어떻게 꼼꼼하게 봐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증권을 확인하실 때 첫 번째 3대 진단비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암. 그렇죠. 네, 암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암보험의 경우에는 여러 건을 가입한 사람들은 있어도 아예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누구나 다 가입은 되어 그렇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암보험 때문에 좀 분쟁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최근에 그 발병률이 높아지는 대장 전막내암, 그다음에 남성들한테 가장 중요한 전립선, 전립선암, 그다음에 여성분들은 생식기암, 유방도 있고. 예, 유방암, 자궁암 이런 암들은 발병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예, 근데 이 발병률이 높은 암들이 보장 금액이 일반암 진단비의 20%에서 50%로 소외감이나 특정 소외감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5천만 원을 받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일반암에서 소외감으로 분류가 돼 있다 보니까 네, 뭐 네. 1,000만 원이나 2,500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안타깝죠. 똑같은 비용을 냈는데 A사는 100%를 줄 것을 B사에서는 70%나 50% 준다면 그렇죠. 같은 돈 내고서 너무 그렇죠. 안타까울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리고 네. 발병률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가정 경제에 위험이 닥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암 보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꼭 좀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 또 암에 발생하게 되면 수술 전이나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 이 방사선 치료 중에 표적 항암 약물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비급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이럴 때 또 보장을 해주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 특약도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통계를 보면 제가 이제 의료 쪽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통계를 볼 때가 많은데요. 네네네. 보통 한 70대 중반까지 제일 많이 돌아가시는 그 원인이 암 신생물이고요. 맞아요. 그 이후로 발생해서 돌아가시는 또 많은 것이 혈관 계통인데 네네. 그것이 심장혈관, 뇌혈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결국은 암과 심장과 뇌 이 3대가 아까 말씀하신 3대 진단으로 네네네. 가장 흔한 건데 그 이후로 또 많이 발생하는 것이 요즘은 이제 조기 진단을 하다 보니까 대장에 있는 용종도 많이 발생을 할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그 준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과거에는 암에 대한 부분들만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고 현재도 그래요. 네. 근데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오래 사는 건 굉장히 축복받을 일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가 생기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래는 뇌질환과 심장질환의 발병률도 굉장히 높아질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준비들에 대한 거를 잘 해놓지 않으면 가정경제 위험이 굉장히 커질 수도 맞습니다.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뇌질환인데요. 뇌질환에서도 보장 범위가 가장 폭넓은 폭넓다라는 것은 그만큼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럴 때 준비할 수 있는 보장이 바로 뇌혈관 질환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 를 준비를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심장질환. 심장질환도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심장질환에서도 지금 발병률이 70%나 되고 있는 게 바로 협심증이에요. 그래서 협심증까지 보장을 하면서 그보다도 발병률이 높은 부정맥이라든가 빅맥까지 보장을 해주는 게 바로 심혈관 질환 진단비나 심장질환 진단비. 이런 항목으로 심지어 현재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증권을 좀 꼭 체크해 보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을 보되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심장의 협심증 관련돼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허혈이나 빈맥이나 그렇죠. 그런 것들 부정맥도 있을 수가 있겠고 맞아요. 그런 항목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뭐 그 외에 또 우리가 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보험이 없으신 분들께서 처음 보험을 가입할 때는 가장 첫 번째로 보시는 게 바로 보험료. 그렇죠. 네, 보험료를 주머니 굉장히- 나가는 것이 좀 아까우니까. 그렇죠. 네. 지출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적은 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 납부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보험료 납부 방법에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거든요. 네네. 일단 갱신형의 경우에는 매 갱신 시점마다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보장 만기까지 보험료를 내야 되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납부 방법이다. 네. 그럼 예를 들면 3년 납 3년 갱신 100세 만기다. 3년 납 3년 갱신 100세 만기. 이러면 3년마다 보험료가 변동이 돼서 100세 100세까지 변동이 돼요. 사실 수가 있나요? 그리고 100세까지 돈을 내야 되는 네. 이런 보험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경제 지출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오랫동안 계속 변동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 놓일 수도 맞아요. 있겠죠.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보장이 정말 필요할 때 보험 유지가 안 될 수도 있는 좀 네. 그런 위험이 또 존재를 하고 그러네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들어오는 돈이 없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갱신형은 좀 보장을 짧게 받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을 수 있겠으나 길게 보장받기 위해서 가져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비갱신형 경우에는 이런 거죠. 20년 납 100세 만기 보험일 경우에 그 처음에 책정된 보험료가 변동 없이 20년간 내고 네네. 그다음에 100세까지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 경제에 지출의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런 건 있겠죠. 처음엔 많이 나겠네요. 네, 처음 보험료는 높겠죠. 갱신형보다 훨씬 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비갱신형보다는 저렴한 처음에 갱신형을 먹기가 쉬우니까 저거지.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꼭 좀 체크한 후에 우리가 보험료 납부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네네. 사연 주신 분의 경우에는 실손 의료비를 좀 단독 보험으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실손 의료비나 우리 배상 책임, 그다음에 표적 항암 약물 치료는 거의 전 보험이 갱신형으로밖에 현재는 준비할 수가 없거든요. 네. 준비할 수밖에. 네. 그렇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는 단독 보험으로 준비를 하고요. 우리가 진단비를 가입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진단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 네네. 비용이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 경제에 갑자기 손실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치료비는 실손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굳이 내가 진단비를 준비를 해야 돼?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진단비는 치료비 목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급여 치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실손에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비 해결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암이나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에 발병하게 되면 치료 기간이 길거든요. 네. 치료 기간이 길다라는 것은 내가 소득의 단절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예거든요. 네, 그렇게 네. 되면 우리 가정의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가정 경제가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진단비로 우리가 치료비와 소득 단절의 어려움을 보호하셔라라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진단비는 6개월에서 1년치 정도. 그래서 사연 주신 분의 경우에는 암 진단비는 약 한 3천만 원 정도. 여기에 암 수술비, 그다음에 표적 항암 약물 치료 이렇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뇌질환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수술비 이렇게 해서 각각 3천만 원씩 준비를 하면 좋은데요. 제가 왜 수술비를 계속 넣느냐면 진단비는 1회 지급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재발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보험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또 다른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네, 네. 하지만 수술비는 매회 지급이거든요. 그러니까 1회 받고 2회 재발했을 때 수술했을 경우에 또 수술비가 나오기 때문에 진단비와 수술비를 함께 이렇게 보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여유가 있다면 질병 수술, 상해 수술, 그다음에 후유장애 진단, 배상 책임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하면 사연 주신 분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 각각 약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네네네. 보통 암이나 어떤 질병이 계속 한 번에 딱 끝나면 좋은데 네네네, 얘가 맞습니다. 또 재발하기도 하고 그러면 재발할 때 또 진단하게도 되고 또 네네. 진단할 때 우리가 보통 영상 장비를 많이 찍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저도 보험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제 보험을 이렇게 꼼꼼하게 보지는 않아서 좀 네네. 걱정이긴 합니다. 저도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혹시 돈비 매니저님의 비밀, 네. 나는 이렇게 들고 있다, 이걸 네네. 알려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 전문가는 저렇게 들고 있구나 공감하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 질문을 하실 것 같았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비밀 좀 제가 털어놓으시기 비밀 바랍니다. 짧게 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보험료는 월에 약 25만 원 정도 내고 있고요. 네. 암 진단비는 갱신형과 비갱신으로 약 1억 정도 보장이 되게끔 되어 있어서 약 한 7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저는 이제 가장이다 보니까 사망보험금을 저는 약 3억 7천 정도 네. 나오게 해서 약 한 5만 원 정도. 그리고 종합보험으로 아까 말씀드린 뇌질환과 심장질환, 배상책임, 후유장애 진단비 이런 걸 모두 해서 가입해서 약 지금 2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저도 일반 소비자분들하고 비슷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보험은 외벌이 기준으로 보험료는 약 5%에서 7% 정도. 자기 수입의 그렇죠. 5에서 10% 정도? 7% 까지. 그다음에 맞벌이 경우에는 10에서 약 한 15%. 근데 이거는 이제 소득이나 네. 가족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네. 부분들은 따로 이제 전문가분들에게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외벌이냐 맞벌이냐도 생각을 해야 될 맞습니다. 것 같고, 그리고 가족력이 암이 걸리기 쉬운 그렇죠. 체질인지 맞아요. 아니면 심혈관계에 병이 있는지 그렇죠. 이것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 경제 시간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이 경제 특히 보험 관련돼서는 많이 알고 많이 준비하면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큰 어려움에서 잘 극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주 유익한 보험 말씀 너무도 고맙습니다. 돈워리 BFP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